안녕하십니까. 지연에듀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전 시간까지 또는 19강까지 뭘 배웠을까요? 자, 조직유의 유형, 조직구조의 유형 전까지 배웠죠. 뭘 배우셨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억나야 되는데요. 자, 조직의 기본 변수, 그 다음에 조직의 상하 변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복습할게요. 자, 조직의 기본 변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상하 변수는요? 네, 규모, 기술,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아까 데프트란 분 제가 말씀드렸죠. 전 강의에서. 그 데프트란 분은 그걸 만들었습니다. 뭐 기계적 구조, 사업 구조, 그런 유형을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이분입니다. 실까요? 자, 기능 구조 유형. 조직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한 방식. 구조래. 죄송합니다. 구조입니다. M형, 산출물을 기반으로 부서한 방식이고, 매트릭스 구조,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이중적으로 결합된 방식이네. 자, 이 매트릭스 구조는 많이 쓰이는 조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어요. 어딜까요? 네,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국정원 직원, 군대, 그리고 경찰, 그 다음에 외교부 직원이 이렇게 다 포함돼서 있죠. 복수의 명령 체계가 있고 복수의 보고 체계가 있는 걸 매트릭스 구조라고 해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화학적 결합이라는 소리가 실제 화학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될 화자예요. 자, 네트워크 구조,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조직들의 연구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민츠버그의 조직 구조 유형 분류인데 전략 전점,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형성하는 최고 책임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듣고 넘기세요. 자, 중간 라인, 전략 부문과 운영 핵심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관리자. 다음 운영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작업계층. 기술 구조, 산출 과정과 산출물을 검사하고 과학 과정을 표준화하는 곳이고, 지원 참모, 운영 핵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막료 집단입니다. 막료랑 개선에 대해서는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직구조의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분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설명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 밭입니다. 자, 9번 단순 구조. 권력은 전략의 정점에 서 있고 조정 기제는 직접 감독하고 규모는 소규모 집단에 적합하겠네. 왜? 단순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기술은 역시 단순하죠. 환경은 단순 동태적, 단순하게 변하는 환경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문화는 낮습니다. 공식화도 낮고요. 왜? 소규모니까. 굳이? 단순하니까. 굳이 머리 써가면서 규칙을 높게 제정할 필요 없고 공식화할 필요 없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화는 역시 직권화죠. 왜? 소규모니까. 소규모니까. 그죠? 자, 통합 필요. 역시나 낮습니다. 소규모니까 굳이 통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딱 보이는데. 그죠? 그러면 자, 기계관료제, 권력은 기술 구조에 따라서 조정 기제는 과정 표준화 여기서 이제 드디어 표준화가 나오네. 규모는 대규모니까 표준화 시켜야죠. 그죠? 그다음에 기술은 비교적 단순,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그다음 환경 단순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전문화도 높음 일에 따라서, 그다음에 공식화도 높고, 직권화도 제한된 수평적 불만에 따라서, 그죠? 그다음 통합 필요는 낮습니다. 맞죠? 그다음 전문관료제, 권력은 운영자 핵심에 있고, 다음에 조정 기제는 기술 표준화, 규모는 가변적이고, 규모는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잖아요. 전문 관료자라고 해도 전문가들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기술은 당연히 복잡하죠. 왜? 전문가니까. 이해됐죠? 다음 환경은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거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전문화, 높음, 사람이고, 다음 공식화는 낮고, 그리고 직권화도 역시 수직적 복권, 수평적 복권 둘 다 쓰이네. 왜? 복잡 안정적이니까 수평적으로 잡아주고, 다음에 수직적으로도 분권화 해주고, 그럼 당연히 안정적이죠. 그죠? 다음 통합 필요 높고. 왜? 전문가들 집단은 제가 그랬잖아요. 통합이 안 된다고. 19강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C 언어 프로그래머, 자바 프로그래머 생각하세요. 쭉 6시간 동안 평행.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을 해야 그게 금방 끝나죠. 그죠? 이거 하나로 예시가 다 되네. 신기하네요. 자, 사업부제 중요합니다. 자, 중간 관리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조정 기제는 산출 표준화, 산출물에 따라서 조정되는 겁니다. 아웃풋이라고 하죠.
규모는 대규모 집단에 적합하고 기술은 역시 가변적입니다. 왜? 사업부제라는 게 이런 사업체가 따로따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CJ라고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CJ라고 하면 무슨 미디어 사업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식품 사업부 따로 있죠. 다 사업부제죠. 가변적이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뭐가 생기면 또 하나 있겠죠. CJ, 뭐 CGV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환경은 단순 안정적이며 전문화는 중간 정도, 공식화는 높음입니다. 높음이 돼야 이게 다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권화도 제한된 수직적 분권, 통합 필요 낮습니다. 왜? 사업부제 다 독립체니까. 그죠? 독립적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는. 하지만 이걸 전체로 통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식화가 높아야죠. 어쨌든 사업부제인데 이걸 통솔할 수 있는 기업은 CJ라는 대기업 하나잖아요. 그죠? 자, 임시체제, 지원참모, 권력은 지원참모고 조정기제는 상호조절이며 규모는 가변적이고 기술은 매우 복잡하며 환경은 복잡 동태적이고 전문화는 높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공식화는 낮고 두권화는 선택적 분권이고 통합 필요는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자, 전문 임시체제, 아까 얘기했죠. 태스크포스랑 거의 비슷한 체제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전문가들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넘어갑니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 자, 기능구조. 여기는 그냥 읽을게요.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한 방식이며 기계적 구조, 직권적 권한, 전문화된 직무, 부서 간 낮은 팀워크 등 그다음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능에 따라서 구조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계층제로 통제되고 조정됩니다. 여기 수직적 계층제로 통제되고 조정된다는 거를 외워두시고요. 지식과 기술의 통합적 활용, 전문 지식과 기술의 깊이를 제고했고요. 시설과 자원의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시설과 자원이 더 넓어지겠죠. 그다음 기능 내 응집성은 강하, 기능 간 조정은 곤란한 거고요. 환경 변화의 적응력은 약화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사업 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 구조고 산출물 구조, 전략적 사업 단위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오타 났네요. 아, 이게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필요. 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부서 내로 배치된 자기완결적 단위면서 기능 구조보다 분권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 간 조정의 용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가능하고 고객 만족도 제고, 성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성과 관리에 유리하죠. 그렇죠? 자, 기능 구조보다 더 포괄적인 목표에 주입이 되겠네요. 왜? 사업 구조니까. 사업 구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출물이라니까 생산물 구조로 표준화한 겁니다. 다음, 기능지기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고 전문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곤란합니다. 자, 부서 내 조정은 증진되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 간 조정은 곤란하죠.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자, 관료제, 발달 배경, 사회의 세속화, 화폐 경제의 발달, 그 다음 사회적 차별화의 평균화, 계약제,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질적, 양적 변화, 물적 관리 수단에 집중한 관료제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인데, 자, 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차별이 평균화됐고 계약제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아예 공식화 시키자 해서 나온 게 이 발달 배경에서 관료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특징은 법과 규칙, 계층제면서 문서주의, 비정의성, 정의 없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문화와 전임하고 직업공무원제로 발달이 됐네. 연경서열과 업적에 따른 승진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승기능 보시면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랑. 문서주의는 업무 수행의 공식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결과의 보전이 용이 되죠. 왜? 문서화 시켰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 전문화, 작업과 능력에 의한 충원, 그다음에 능률성과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능률성이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는 형식주의 법문 용례, 레드테이프라고 하는데 뭐 이건 나중에 뵐 겁니다. 이거 저 인사 거기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할거주의. 할거주의 지금 몇 번 나왔을까요? 이것까지 지금 7번째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찍는 것만 7번째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할거주의는 부서 이계주의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죠? 다음에 훈련된 무능, 전문가적 정신 이상. 이 전문가적 정신 이상이 뭐라면 나는 전문가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해? 너 이만큼 따라야 나같이 올 수 있어. 무조건 따라해. 그 길만이 답이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자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강요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물론 규칙과 규율에 얽매이는 건 알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창의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격하세요.
그래서 변화시키세요. 자, 3번 흥미상실 구성원의 소외라고 돼 있죠. 그렇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이상하다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끔가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탈관료제. 지위가 아닌 임무와 문제 해결 능력의 중시. 아까 이전에 관료제는 지위에 따라서 나눠놨죠. 계층을. 그 다음에 2번 낮은 복잡성, 낮은 공식성, 낮은 직권성 등이 있고 3번 비일상적 기술과 인적 전문성,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적응력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과 태스크포스를 비교를 해보면요. 자, 프로젝트 팀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PM은 외부에 있어야 된다. 프로젝트 매니저 자체는 외부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태스크포스는 임시적 구조라고 했고 프로젝트 팀은 그냥 쫙 이어지는 조직이라고 했어요. 보시면 자, 구조, 수평적 구조. 왜? 전문가들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격, 인적 성격. 왜? 전문가들이니까. 아이고, 규모, 역시 소규모입니다. 그다음 범위는 부문 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근거, 법적 근거는 불효합니다. 왜? 프로젝트 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요. 해체되는 팀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기간, 임시적, 단기적 성향. 맞죠? 그죠? 그래서 굳이 법적 근거가 필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소속은 파견, 일시 차출입니다. 그래서 PM이 외부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 수직적 구조.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격은 물적 성격이고, 물건에 따라 만드는 거니까. 물적 성격이라는 게 뭐 물건 또는 임무, 그런 걸 다 물적이라고 해요. 그다음 규모, 대규모, 범위는 부문 간 설치고, 근거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 태스크포스라도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태스크포스인데, 거기도 다 이 지휘계통이 있죠. 그다음에 기간은 장기적 성향, 소속은 탈퇴, 전임제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넘어갑니다. 자, 매트릭스 구조, 복합적 구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고? 대사관. 보시면 1번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복수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복수 보고 체계 또는 복수 명령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화를 얘기하는 걸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대사관, 국정원 직원 있고 경찰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 직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장방형 또는 입체적 조직을 얘기하고 윌리엄슨 유형 관리와 M형 관리에 통합이 돼 있고 얘는 나사 특수대학원 또는 종합병원 대사관 조직인데 이 대사관 조직만 외우세요. 특수대학원이나 종합병원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나사는 왜 이게 매트릭스 구조인 줄 아세요? 나사라는 조직이 되게 특이해요. 정부 관료도 들어가 있고요. 안에 그다음에 뭐 정보 조직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자 있고요. 별게 많아요. 다 보고 체계가 제각각이에요. 대통령 거기 무슨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중명령 체계. 일상적 기능은 종적, 문제가업은 행적, 명령 통일의 원리를 위반해 있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중으로 보고하고 이중으로 명령하게 돼 있다. 국정원, 경찰, 외교부. 그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전문 기술의 개발과 넓은 시야 및 포괄적 목표관을 확보할 수 있고요. 이중의 권한과 지휘 체계, 혼란과 갈등 및 좌절, 이중복으로 인한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조직과 팀 조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통적 조직. 지금 안 보고 해봅시다. 6이야, 아니야? 아니죠. 상부에서 주어진 목표만 하게 돼 있고, 직무 설계는 단일 업무만 돼 있고, 다음에 조직 구조는 계층적이고 개인이고, 리더는 강하고 명백한 지도자. 리더십. 그죠? 리더십 강한 그냥 위에 제상층부에 속한 리더. 그죠? 다음에 지시 전달은 상명하복, 지시, 품위. 그다음에 정보 흐름은 폐쇄고 독점이고. 왜? 위에서만 그냥 아래로 내려주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가려면 볼 수가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어디서 나왔어? 앞에서. 조직 생태학. 조직 거래 비용. 그죠? 거래 비용 경제학. 거기죠. 다음 보상, 개인주의, 연공주의. 책임은 개인 책임이 지고 평가는 상부 조직에 대한 기여도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아부. 아부일 수도 있겠네. 아부가 좀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임무 통제, 관리자가 계획, 통제, 개선. 관리자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팀 조직,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목표는. 팀이니까. 그리고 직무 설계는 전체 업무, 다수 업무가 있고 나눠서 하는 겁니다. 개별 업무, 그다음에 팀장 업무, 그죠? 그다음에 수평적 팀, 리더십 역할을 공유하면서 팀 전체가 하나하나의 리더가 돼가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줘. 회사를 자기 집처럼 생각해라. 또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해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지시 전달, 상호 충고, 전달,
토론 등이 있고요. 정보 흐름은 개방과 공유, 보상은 팀 단위고, 그다음에 책임은 공동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는 팀이 의도한 목표 달성 등, 그러니까 팀 전체에 팀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달성하는 걸 팀워크라고 하죠. 그거를 또는 팀 목표 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팀 전체가 계획, 통제, 개선인데, 자, 잘 보시면 의사 전달 방식, 우리 그 정책론 배웠으니까 탑다운 방식이 이거죠. 그러면 팀은 바텀업이겠네. 그죠? 아래에서 위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리고 협치죠, 이건. 네트워크죠. 그죠?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네트워크 조직 바로 나오네. 어유 신기해라. 자, 1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조직 경계를 넘어서는 통합 체계며, 2번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합니다.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나머지 기능은 계약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역량은 남겨두는 거예요. 그죠? 핵심 역량은 남겨두고, 왜 핵심적인 참모가 없으면 나머지 어떻게 통제를 해요? 핵심 역량까지 외주화하는 거 아닙니다. 아웃소싱 외주란 뜻이에요. 자,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접근법, 그다음에 가상조직과 임시체제의 속성이 있고요. 비대칭적 설계, 자산과 지식 및 능력이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쉽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A, B, C, D라는 네트워크가 있으면 만약에 C가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또 C'을 갖다 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유기적인 연결체니까. 기계적 구조처럼 이게 하나가 빠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발달된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다원화된 사회죠. 다원화된 사회. 발음이 오늘 좀 꼬이네요. 제가 지금 침착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흥분을 가라앉히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꼬이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하는 실무자 중심의 언더그라운드 조직이라고 하고, 밑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학습 조직. 시행착오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도모했으며, 최고 품질과 최저 비용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대단히 간소화된 조직 구조입니다. 왜? 그냥 보면 핵심 역량 위주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시키니까 당연히 간소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정보통신망에 의한 조정, 직접적인 감독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의 절감입니다. 자, 10번.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히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가능합니다. 왜? 이미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C가 없으면 C'을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다음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 모호한 조직 경계, 약한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 계약관계, 직접적인 통제의 어려움, 그다음에 기회주의적 행동을 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기 싫다고요. C라는 사람이 나 하기 싫어. C라는 이 조직에. 그럼 C' 갖다 껴야 되는데 빠지려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하겠대. 이런 것들. 그리고 위에 핵심 역량만 합류하니까 통제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다 외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좀 게을리하거나. 이거 총론에서 뭐랑 똑같아요? 생각나야 되는데. 네, 무임승차. 거의 엇비슷하죠? 넘어갑니다. 학습조직. 1번. 불확실한 환경에 요구되는 조직의 기업과 학습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조직이며, 2번.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단기적 치료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조직의 점진적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네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장기적 측면, 이거 뭐 뺀다고 치고, 점진적인 성장. 자, 점진적 어디서 나왔어? 정책론에서. 기억나셔야 되는데, 점증론. 그러면 이 학습 조직 특성상 봐요. 여기서 한번 끌어내 볼까요? 급격화된 변화를 싫어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측면 맞죠? 점증론. 그죠? 그다음 비전, 목적, 가치의 공유, 불확실성의 수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고, 표출과 환류의 문화 강조. 왜? 환류가 있어야 학습 조직은 발전합니다. 이 지식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피드백을 해줘야 이 지식을 다시 올바로 수정을 하는 거죠. 자신과 타인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이고, 조직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할 것. 그죠? 다음 7번. 새롭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육성될 것. 8번. 공동의 갈망이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을 것. 자, 보시면 6, 7, 8번 뭐랑 비슷해요? 나는 딱 하나 나오는데, 정책론에서. 두뇌 선풍기법, 브레인스토밍이랑 거의 엇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9번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배울 것. 계속적으로 배워야죠. 그래야 점진적으로 증가하니까. 자, 여기서 제가 정책론 얘기를 두 개를 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점증, 그 다음에 두뇌 선풍기법, 브레인스토밍. 그죠? 제 말 듣고 보니까 맞죠? 자, 정책론도 그러고 보니까 조직론에서 쓰이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론은 전체를 관통하는 틀이지만 자,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파트를 관통하는 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인데 공식 조직은 여기 보시면 똑같죠? 여러분들 아는 거 똑같아요. 자, 공식 조직. 인위적, 기능적 합리성 미안합니다. 자, 기능적 합리적 원칙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말하며 비공식 조직, 현실적인 인간관계를 토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조직을 얘기합니다. 공식 조직, 인위적, 제도적, 외면적, 가시적, 합리적. 2번, 능률의 논리가 지배. 능률성, 기계적 구조, 전통적 구조에서 강조했다고 그랬죠? 자, 능률성 어디서? 총론이죠. 그다음에 전체 질서를 중요시했고 합법에 의한 절차 규범을 중요시했습니다. 연결되죠? 그죠? 비공식적 조직, 자연발생적, 비제도적, 내면적, 비합리적. 다음 2번 감정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고 왜? 이 비공식적 조직은요 인간 심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심리에 따라 만들어진 동호회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부분 질서, 공식 조직 내 형성돼 있고 4번 상호 접촉에 의한 규범, 신분과 지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 조직의 순기능, 공식 조직의 아니지.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이겠죠. 자, 공식 조직의 경직성 완화 또는 보완. 왜? 인간 심리를 반영을 했으니까. 2번 구성원 행동 기준을 확립. 왜? 인간 심리를 반영을 했으니까. 3번 비공식적 의사선전의 통로. 왜? 인간 심리를 반영한 동호회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을 들 수 있죠. 자, 지금 제가 계속 인간 심리란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4번 사기와 생산성 증대. 왜?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5번 심리적 안정과 세신적 분위기. 자,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미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비공식적 조직. 공식적 권위의 약화, 비공식적 권위, 이건 아니고 단점이겠네요. 그죠? 오타 났어요. 자, 공식적 권위의 약화, 비공식적 조직이 존재하면 공식적 권위가 당연히 약화되겠죠. 2번, 공식 조직의 응집성이 약화되고 부분 응집력, 심리적 불안에 기대해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역기능이 일어나고 5번, 정실행위의 기능성이 증대됩니다. 정실행위가 뭐냐면 밀실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해놓고 공식적인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든 규칙을 찾아서 그런 것들 정실행위라고 하죠. 뭐 이거 솔직히 정실행위 제대로 설명하면 정치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협의한 거를 공식적으로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규칙을 찾아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개성과 막료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개성과 막료, 이 개선 막료 구분하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시면 개선, 명령 복종의 관계를 가지며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기관. 그러면 개선기관은 쉽게 말하면 리더. 그죠? 리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부서의 리더. 그죠? 그럼 참모는, 막료는 참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옆에서 보좌해 주는 거. 개선기관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맞죠? 조성하며 촉진하는 기관. 그러니까 보좌기관이죠. 그죠? 자, 개선, 계층적 수직적 관계.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리더가 있고, 명령권과 집행권의 행사. 그리고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며 국민에 대한 직접 봉사, 일반 행정가 시야가 넓고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행정가여야만 이 전체적인 틀을 지시할 수가 있죠. 이 계층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전문가면 안 돼. 전문가는 요거 하나만 보는 거야. 근데 일반 행정가는 다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겠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막료는 비계층제적 수평적 관계. 왜? 그냥 참모일 뿐이에요. 참모고 보좌기관일 뿐이에요. 그리고 명령권, 집행권이 없습니다. 왜? 참모니까. 아니. 보좌기관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목표 달성도에 간접 기여를 하며 국민에 대한 간접 봉사, 전문 행정가, 시야 좁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행정가는 이 위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전체를. 근데 전문가는 딱 이 파트만 볼 수 있어. 조망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지시를 못 하죠. 그리고 6번, 이상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입니다. 자, 막료의 유형. 이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정책 막료, 자문형 막료가 있고 보조기관, 가정형 막료가 있습니다. 자, 좁은 의미의 막료 본래 의미고 자문, 기획,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합니다. 이거 자문입니다. 그리고 1번 보조기관,
조직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막류, 인사, 예산, 조달, 문서 관리 등을 담당했고, 이거를 담당하면서 이 기획관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조기관, 가정형 막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20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기 조직 행태론부터는 동기부여 이론이라서 새로 끊고 새로 하는 게 낫습니다. 이 강의는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완전 출제밭입니다. 제가 지금 출제밭이라는 소리 조직론 들어와서 처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 맥그리거 또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 그런 거 다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